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또 이렇게 루틴을 한번 시작해보고, 어제 또 큰 가르침을 얻었으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루틴을 특히 글 쓸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오늘 글도 써보고, 그리고 루틴도 좀 한번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몸에 이상하게 뭔가 힘을 주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책을 읽고 하다 보면 풀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 이 평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요. 평온. 풍요. 평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자, 지금은 아침이기 때문에 또 카페인 스파이크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커피를 마셔서, 그리고 아침에는 약간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 스스로 좀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독서 지금 하면서 글을 읽을 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 미덕은 음악과 같아서 더 높고 고상한 높이에서 진동한다. 오케이.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라는 말을 꺼내놓고는 다시 그 말을 정정합니다. 아니, 태초에는 행동이 있었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은 4가지 기본 미덕을 주제로 한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책으로 자기 절제를 다룹니다. 오늘 또 이게 평온에서 절제가 나오네요. 이 책이 끝을 향해 가는 이 지점에서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아이린님 수련할 때 정말 말그릇, 말의 속도, 그리고 쓰는 단어, 목소리의 결, 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내린 결론은 침묵 훈련이에요. 말을 잘하려면 침묵 훈련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목이 풀리지 않았는지 지금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죠? 조금 있으면 편해질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않고 책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맞아요. 이 사실을 다른 3가지 미덕인 용기, 정의, 지혜와 절제의 관계보다 더 정확히 증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행동에 옮길 자기 절제가 없이는 용기와 정의와 지혜는 전혀 실현할 수 없고, 자, 행동에 옮길 자기 절제가 없이는 용기, 정의, 지혜는 전혀 실천할 수 없고, 심지어 무가치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동의 중요성, 맞아요. 조지 워싱턴부터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패트릭 헨리까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들의 새로운 정부 체제는 국민의 미덕 없이는 절대로 확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각자의 방식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물을 뚫고 지나가는 고래처럼 우리 헌법의 가장 강력한 줄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위해, 자기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력을 위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책임진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뭔가가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뭔가가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주인이 된다는 것. 네, 자기 절제가 없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나 이룰 수 있을지, 자기 성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용기와 정의는 물론 심지어 지혜까지도 지금 읽기가 힘든데 너무 읽는 거 목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책을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혀 그리고 입이 풀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읽어볼게요, 아이린님. 자, 자기 절제가 없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을지, 자기 성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용기와 정의는 물론 심지어 지혜까지도 도가 지나칠 때 얼마나 빨리 악덕으로 번져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한 길은 자기 절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충동에 맞서 조절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충동에 맞서 조절하는 힘입니다. 키게로는 말했습니다. 자기 통제로서 용기를 보완하라.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한 모든 재료가 너의 것이 되리니. 그러면 용기가 괴로움과 두려움을 막아주고 자기 통제가 쾌락과 무절제한 갈망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한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오케이. 유일한 길은 자기 절제. 이것은 곧 침묵. 미덕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책의 책장을 위로 순조롭게 흘려왔고 수세기 동안의 시와 문학과 기억이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쓴 의도와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데 쓴 시간은 단순히 0이 아닙니다. 철학이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죄송해요. 목소리도 이게 지금 좀 풀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 지금 컨디션이 아직 안 좋아가지고. 괜찮아요. 자, 너무너무 여기 집착하지 말고 아이린님 좀 편하게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자기 소명에 답하고 헤라클레스의 선택에 맞먹는 우리만의 선택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모든 순간의 말입니다. 어떤 미덕이든 책장 위에만 존재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론. 실행에 옮길 용기가 없다면, 혼자서 마음에만 품고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그 수많은 보상을 누리는 채로 말로만 미덕을 주장한다면, 그런 미덕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진리를 수고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 진리를 기반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네 가지 기본 미덕은 인격, 훌륭하고 굳건한 인격을 함양하려는 것이므로 결정적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 자기 절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은 것입니다. 오직 글을 써야만 작가가 되고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을 써야만 훌륭한 작가가 되듯이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삶으로서 증명된다. 와, 살아가는 삶으로서 증명된다. 루게르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엘리자베스 2세, 조지 워싱턴. 오케이, 너무 많이 길어요. 자,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자신의 진짜 인격을 드러내며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에서 기인한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말하고자 한 바다가 아니라 말하고자 한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지만 거기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미덕을 빛을 바랍니다. 그들의 미덕은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영원히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미덕을 기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우리 행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 전통의 일부이므로 이제 그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미덕을 닦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미덕이 있다고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미덕에 관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서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과 존 스타인백의 말로 이번 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둘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스타인백은 히브리어 팀셀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로 옮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책임과 양심이 개입하게 됩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지만 할지 안 할지는 자신에게 달린 일이에요. 이 짧은 이야기는 알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늘 그렇게 느껴왔지만 이제는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오케이, 자기 통제는 물리적으로 실현해야만 하고 정신적으로 구현해야만 합니다. 자기 통제,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닥쳐왔을 때 당당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수천 번에 걸쳐 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의존할 것인가? 독립할 것인가? 위대해질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 절제는 운명입니다. 절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절제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의존할 것인가? 독립할 것인가? 위대해질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 절제는 운명이다. 절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절제. 오케이. 이 책도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인격을 완성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고요. 로마의 군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이는 절제로서, 이 책에 절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이린님으로 생각하는 건 이게 절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힘을 빼려고 노력하는 거, 이 중용을 지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이는 절제로서 자기 업적에 빛을 더하는 사람이지 업적에 빛을 더한다.
업적 때문에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포시도니우스가 폼페이우스에서 말하고자 한 바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훌륭한 인간이 되기보다 자기 직업에서 훌륭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성공이나 기술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 이도 많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국왕의 직책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정복했다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세계를 정복한 사람보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자신을 정복할 수 있을까? 평생을 들여서? 어떤 직업에서든 진정한 대가를 연구하다 보면 바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 돈이나 명예 등 성공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 때문에 대부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의 여정은 언제나 더 큰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자신과 싸웁니다. 너무 좋아요. 와우.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이런 게 남아있나? 난 충분히 행복한데, 그쵸? 또 그거에 대한 결과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조금 더 수련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정복했다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세계를 정복한 사람보다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에서든 진정한 대가를 연구하다 보면 바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 돈이나 명예 등 성공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 대부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언제나 더 큰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자신과 싸웁니다. 자기 절제는 절대 벌을 주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에서 중요한 건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일이다. 오 마이 갓.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내일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고? 와. 자기 절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에서 중요한 건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일입니다. 폼페이우스에서는 만족이란 없고 신성한 것도 없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포시오니우스가 영광에 대해 그의 미친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끝없는 여신 때문에 누구든 독재자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들어갔다 해도 이내 그 노예가 되고 마느니. 폼페이우스는 명성, 부, 권력, 승리 등 잘못된 최고를 쫓느라 자신을 최악의 사슬에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폼페이우스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타협할 때 절제를 느슨하게 할 때, 예외를 두고 옳은 일 대신 편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에는 위대한 정복자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훌륭한 장군의 수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재능 있는 작가와 획기적인 과학자, 경이로운 운동선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경주에서 뛸 것인가, 그 경주에서 누구를 이기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가?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항상 생각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마켓 주문한 게, 오케이, 나라백디요. 이게 2시니까요. 지금 1시거든요. 아이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꼭 그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또, 제가 제일 읽고 싶은 부분이 많았었는데, 거절의 매도, 강철을 단련하듯 천천히 서두르기? 이거 읽었나?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완벽주의라는 덫. 복수할 기회를 중독과 몰입의 차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몰입하는 것과 중독.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은 것 같아요. 네, 읽었네요. 우리의 고통의 근원적 원인을 파악하고 증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는 자기 절제뿐 아니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려운 것들을 직면해야 하며 즉각적인 변화가 아닌 아주 작은 진전을 쌓아가며 천천히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자기 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제가 사실 어제 운동을 쉬었거든요. 정말 운동을 쉬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갈등하고 했는데 결국은 쉬고 나니까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 한번 성장의 복리를 쌓는 방법, 야망을 경계하라. 이거 한번 해볼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과 비슷한 것이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기회는 기다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실력이다. 언젠가 처칠은 앞에 나서서 이끌고 모든 일의 중심에 서려 했던 자기 야망을 이끌어 밀어붙이기에 한평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결정적 시점이 아닙니다. 처칠은 잠시 멈추고 숙고하며 용기와 자기절제, 눈앞에 놓인 길고 험난한 길에 대한 예감을 좋은지를 한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히틀러가 공군력을 영국에 향해 퍼부을 때입니다. 우리가 영국을 이루는 섬들의 상공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당신들이 다시 승리를 되찾도록 도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쟁에 관한 지금 여러 가지 예시가 많이 나와 있고, 이 책이 좋긴 좋은데 예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충동은 우리를 들쑤십니다. 혼자 뒤처지리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내고, 의심은 우리를 고문합니다. 진짜 이거, 저는 제가 이렇게 매일 해내는 게 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성장하고 있나? 이걸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이, 기쁨만으로 그것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참 의심이 나를 계속 고문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때를 놓쳤다면 어찌한단 말인가? 이런 압력에 저항하려면 진정한 정신적 절제가 필요합니다. 진짜 맞아요. 때로 우리는 앞으로 가라는 신호 대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지 않은가. 시장이 확실한 저점 또는 고점을 칠 때를 기다립니다. 맞아요. 결국 이게 실력이거든요. 이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 아무리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멍청하다고 소리치더라도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재능에 완벽히 부합하는 일을 기다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용기가 생겨요. 맞아. 나의 재능에 완벽히 부합하는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페이지가 지금 제 마음에 너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북마크를 그었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부분을 읽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이런 마음. 눈물이 핑 돌도록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용기가 생겨요. 자기 재능에 완벽히 부합하는 일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적합한 가치가 있는 그 일을 손에 넣으려면 승진을 거절해야 할 수도 있고 계약 협상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기회가 오기 전에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쵸? 경쟁자가 자기 앞에 던져놓은 미끼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파멸을 자초하는 적수의 행동을 막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미래를 약속해준다고 주장하는 최신 동향에 자기만 편성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전적이거나 초월적이거나 파괴적인 정도로 대담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나 너무 행복해. 잠시만요. 아이고, 오늘은 진짜 독서노트에 할 일을 다 했어요. 이미 진짜 용기가 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경쟁자가 자기 앞에 던져놓은 미끼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파멸을 자초하는 적수의 행동을 막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미래를 약속해준다고 주장하는 최신 동향에 자기만 편성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전적이거나 초월적이거나 파괴적인 정도로 대담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그랬듯이 시즌 중 일찍 휴식을 취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공을 확보해줄 공격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예비 병력도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실력이다. 실력이에요. 그쵸? 스토아 학파에서부터 시작되어 특히 영국의 시인 존 브라이든이 멋지게 표현해낸 오래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앱설런과 어키터펠이라는 시에 나오는 인내하는 사람의 분노를 조심하라. 인내하는 사람의 분노를 조심하라? 이게 뭐지? 한꺼번에 터진다는 건가? 처칠에게 인내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가 분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은 등에
벽이 닿을 정도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칠은 차분하고 온화한 빛으로 전략적 탁월함을 발휘해 기다렸습니다. 불을 뿜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칠이 불을 뿜었을 때 그 불은 표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무언가를 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넘기가 더 힘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며 버티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최고의 결과를 내놓고자 이렇게 버티며 신중하게 움직이는 동안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감수하겠는가? 너무 이런 일을 오랫동안 감수했어요. 맞아요. 삶에서, 전쟁에서, 사업에서 우리가 되게 한순간, 단 한순간, 단 한 번의 기회만 얻습니다. 아무도 다시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모자랐던 준비를 보충하고 더 나은 시기를 잡고 더 많은 지렛대를 마련하고자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시도, 그것을 기다리고도 남을 만큼 우리는 강인한가? 절제로서 그에 필요한 담력을 키울 수 있는가?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케이. 이 부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독서를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했는데도 좀 뭔가 이렇게 많이 느끼는 날은 약간 좀 힘이 들긴 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독서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자 이제 글 정리하고 루틴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린님.